이런 혁명적인 기술을 상담 현장에서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 10배 이상의 효율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90% 단축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걸 저 혼자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AI가 공감을 하니까 상담자가 필요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AI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AI는 경쟁자가 아니라 당신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비서, 협조자, 동맹입니다. 네, 저는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윤주입니다. 우리 강의 주제가 생성형 AI를 상담에 활용하는 거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AI한테 제 소개를 한번 해봐 달라고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네가 나라고 생각하고 생성형 AI를 상담에 활용하는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나를 소개해 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AI가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을 토대로 인사를 한번 만들어 보았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상담자이자 교수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기술의 만남을 탐구하고 있는 이윤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상담 현장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더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AI가 상담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내면서도 우리의 전문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이 여정을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네, 지금 챗GPT가 소개한 것처럼 저는 교육상담 전공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사이버 상담, 집단 상담, 매체 상담, 강점 중심 상담,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과 인간이 따뜻하게 만나는 그런 지점에서 상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챗GPT가 출시된 지 2달 만에 전 세계 1억 명의 그 활성화된 사용자를 돌파했다는 뉴스를 딱 접한 순간에 한 가지 생각과 질문, 그게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야, 이런 혁명적인 기술을 상담 현장에서 사용하면 상담 현장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요, 이제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질문의 의도, 초점, 맥락 이런 거를 이해하고 필요로 하는 거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상담 사례를 분석할 때나 슈퍼비전 해줄 자료를 제가 준비할 때 혹은 또 제 연구 논문이나 학생들의 연구 논문을 좀 검토할 때 이럴 때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정말 거짓말 아니라 10배 이상의 효율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닌 거죠. 상담자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되었고, 이걸 저 혼자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한 2년 반, 3년이 되어 가나요? 오랫동안 상담과 수업에서 계속 쓰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좀 쌓았고, 이제는 좀 이 노하우를 이렇게 나누고자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상담 전문가이자 교수로서 생성형 AI를 2년 이상 계속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확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 업무는 정말 70% 단축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낮게 잡아서 말씀드릴 수 있고, 활용하기에 따라 90% 단축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적인 일, 에너지와 시간을 내담자고의 상담을 준비하고 더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슈퍼비전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 시간도 적게 잡아도 3분의 1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남은 시간을 정말 사례를 분석하고 사례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것에다가 쓴다면 훨씬 더 좋은 그 슈퍼비전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할 때 몇 분, 10여 분 안에 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그 큰 차이점으로 제가 발견을 했고,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제작할 때 전문성과 창의성이 결합된 그런 콘텐츠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구라는 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윤리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전에서 바로 좀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를 쓰는 방법, 여러 프롬프트를 제가 아마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AI 발전에 대비하는 우리 전문가로서의 어떤 관점,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정돈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을 전부 다 실제 사례하고 같이 해서 좀 전달 드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 네, 질문 너무 잘 준비하셨네요. 현장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 전문성을 대체하지 않을까? 네, 내가 상담자로서 내가 어떤 그 오너십을 잃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보거든요. 네. 근데 AI가 공감을 하니까 상담자가 필요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AI는 정보를 너무 잘 제공해주는 도구일 뿐, 상담의 핵심인 어떤 그 라포, 작업 동행, 상담의 관계 이런 것들은 AI가 결코 만들 수가 없거든요. AI는 경쟁자가 아니라 당신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비서, 협조자, 동맹입니다. 윤리적인 우려들이 또 상담 일에서는 크죠. 우리가 AI 없을 때도 이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AI를 쓰면서도 그대로 유지하시면 네,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마 다른 우려들도 있겠지만 강의 들으시면서 그런 우려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면 우리는 그 강물을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 강물의 흐름을 거꾸로 바꾸는 건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죠. 네, 그런 큰 강물처럼 AI는 이 온 세계를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거거든요. 이젠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을 가지기보다는 AI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몸으로 풍기는 그 감정, 고통, 그걸 우리는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AI는 못하거든요. 내담자가 침묵할 때요, 그 침묵이 담고 있는 수백 수천 가지 그 개인마다 다른 상황마다 다른 그 의미를 AI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결국 다시 말해서 내담자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함께 해나가는 그 여정은 AI가 작업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체해 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사용해본 실제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네, 제가 AI를 사용해왔던 2년여의 경험과 그리고 제가 35년 차 상담자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들이 조금 AI 강의이긴 하지만 우러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노하우도 좀 챙기시고 거부도 그리고 맹목적인 추종도 아닌 네, 그 중간 지점에서 모두 아우르면서 네, 상담자로서 정체성과 전문성을 더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상담자로 조금이라도 더 날개를 다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당신은 상담자, 심리 전문가를 위한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검사 문항을 분석하고 해당 문항과 유사하지만 표현을 달리한 문항 또는 개방형 문항으로 발전시켜 주세요. 이렇게 예의 바르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제공한 문항은 요거 한 문항이에요. OX 문항인데, 자, 요청사항 리커트 문항으로 발전시켜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AI에게 좀 선명하게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5점 또는 7점 척도로 새로운 문항은 3가지 이상 만들어 주어. 이렇게 했고요. 개방형 문항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할 때 그냥 이제 면담 중에 이렇게 물어보려면 리커트 척도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담하면서 이렇게 개방적으로 질문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2개 이상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거 전체가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준 생산물. 네. 보시면 5점 척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느꼈다. 뭐 이렇게. 개방형 문항 보실까요? 최근 한 달 동안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피곤함을 느끼셨다면 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이렇게 이제 상담해서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런 문항들을 또 뚝딱뚝딱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이제 가상 사례를 하나, 35세 여자, 김땡땡, 직장 내 대인관계 어려움 그리고 불안 증상. 상담은 2개월 동안 8회기를 지금 했고요. 상담 접근은 CBT 중심이고요. 평가 도구로 이제 불안이랑 스트레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2개 검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시각화 자료도. 그래프도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그래프로 제시하고 또 설명해 주는 거죠. 수치로 이제 처음에 불안 척도가 28점이었다가 12점이 되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척도는 32에서 18점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사전사후를 비교해 보면 이 내담자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수치 중심으로 보고서, 검사 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담자한테 딱 보여주면 너무 확 한눈에 들어올 거잖아요. 이거를 누가 한다? AI에게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1분 안에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검사와 기타 자료를 통해서 내담자와 내담자의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AI 종류가 무엇이건 간에 이제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것에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